자, 저는 브레인에어 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진태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교육의 좀 정확한 의미, 본질적인 의미를 알려드리고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교육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한 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책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 장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 애니어그램 성격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영상 두 번째 2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장의 제목은 애니어그램은 무엇을 말하는가 입니다. 애니어그램을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애니어그램 도대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접해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공부하기 위해서 애니어그램의 어떤 진단만 해봤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었다든지 관련된 특강 이런 것들 들었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배웠었는데 활용하지는 않았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내가 어디까지 배웠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애니어그램의 어떤 일정 부분만 내가 배웠다든지 아니면 이 애니어그램의 초점을 단순히 성격을 파악하는 것에만 끝났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애니어그램이구나라고 자기 스스로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요. 애니어그램은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볼 것은 아닙니다. 자, 애니어그램은요, 다른 성격을 파악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약간 가장 큰 차이를 먼저 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보여진 어떤 성격적인 면, 타고난 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나는 이런 면이 강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애니어그램은 접근이 좀 다릅니다. 내가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든 타고난 거라고 말을 하든 간에 왜 나는 그런 성격의 모습을 보여주게 됐냐, 그것을 타고났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이후에 살면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만들게 됐다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그 근본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 그것은 이제 가장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집착이에요. 그러면 각 사람들이 왜 그런 집착을 만들게 됐을까? 그 집착일 때 이런 모습이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구르지에프라는 사람과 오스카 이카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비교 설명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책에서도 이 두 가지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애니어그램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구르지에프가 여행을 통해서 이 애니어그램을 만나서 서구에 전하게 됐고, 오스카 이카조는 그 이후에 애니어그램의 아버지라고 불려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마 이제 어떤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계속 그 내용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애니어그램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상반됩니다. 그래서 구르지에프가 말한 애니어그램과 오스카 이카조가 말한 애니어그램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서 오늘날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어떤 식으로 배우느냐에 따라서 다른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애니어그램이라는 단어도 같고 이름도 같고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9가지 유형도 같은데, 그것을 배웠을 때 활용하게 되는 방식도 다르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도 또 다르고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인물에 대해서 아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고 이 두 사람은 무엇을 주장을 했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 애니어그램을 말하는 사람들이 원래 애니어그램이 이거구나, 여기에서부터 초점을 맞춰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보면 단순히 성격 테스트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 집착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집착이라는 단어. 여러 가지 집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집착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단어로도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이 가면입니다. 가면. 그러면 가면을 쓰게 되죠. 가면을 쓰고서 내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가면이 있냐? 그것을 애니어그램에서는 9가지의
가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특정 가면을 썼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가면을 잘 써라? 가면을 뭐 더 멋지게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자, 가면은 뭡니까? 결국 내가 아니죠. 내가 그냥 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가면을 쓰고서 그게 나인 줄 알고 있어요. 이거를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동일화하고 있는 거죠. 가면과 나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잖아. 나 이런 거 잘 못해. 이런 말을 할 때도 사실은 그 가면에 대한 모습을 자기와 동일시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르지에프가 얘기한 것과 오스카 이카주가 얘기한 이 가면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오스카 이카조의 방식으로만 애니어그램을 받아들이게 되면 애니어그램의 어떤 진정한 의미, 진정한 가치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스카 이카조의 방식으로만 애니어그램을 활용하고 교육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오스카 이카조보다 그럼 구르지에프란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 구르지에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에요. 비범해요. 독특해요. 특이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단어들을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세상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생각, 또 다른 사람 자신에 대한 생각, 또 사람에 대해서 어떤 보여지는 모습, 성격에 대한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In Search of the Miraculou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운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특이해요. 신비롭습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난해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중에 일부 내용 이 책에 담아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절대, 모든 세계, 모든 태양, 모든 행성, 지구, 달, 절대. 자, 무슨 태양계에 대한 얘기 같아요. 마치 지구과학 책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 3, 6, 12, 24, 48, 96 어떤 숫자에 대한 또 배열이 있어요. 자, 숫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니까 여기서 이제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아십니다. 아, 이거 수비학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도시라솔 파미레도 음악 시간 같죠.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르지에프가 쓴 책을 읽어보면 기존의 애니어그램을 공부하셨지만 구르지에프가 쓴 책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다름을 느끼실 거예요. 이게 애니어그램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독특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구르지에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리고 애니어그램을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 그리고 강점과 약점. 자,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성격의 강점, 약점을 설명하는 그런 취지는 강점은 잘 활용하고 단점은 보완하고 또는 단점을 보완하지 말고 강점을 더 잘 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절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애니어그램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니어그램의 이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누군가는 나는 강점과 약점의 개념으로 쓸 거야.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활용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에 맞게 쓰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애니어그램 그 자체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성격은 강점을 잘 쓰고 약점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약점 대신 강점을 더 많이 써라. 이런 메시지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성격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구르지에프가 말한 접근으로 들어가기가 되게 이상해집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 없어요. 분명히 가면이라고 했잖아요. 가면. 자, 가면은 어떻게 돼요? 벗어야 돼요. 왜냐면 그 가면은 집착하고 있는 거니까. 그 가면을 벗어야 되는데
그 가면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장점은 잘 씁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가면을 쓰고 있으면서 그냥 잘 활용합시다. 환경에 맞게 잘 쓰자.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애니어그램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성격이라는 게 강점으로 나타날 때 있고 약점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으로 양면성이 다 있어요.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장점으로 비칠 때가 있고요. 또 다른 상황에서는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단점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애니어그램이 성격을 바라보지 않아요. 어차피 같은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가면으로 동일시하면서 약간 만족하면서 쓰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면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요 개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가면을 쓰고 있는 게 문제죠. 가면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면에 해당하는 집착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애니어그램에서 말하고 있는 1번부터 9번 집착을 9번의 가면을 다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정 가면을 더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특정 모습에 집착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동의하시죠? 사람들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되게 완벽한 모습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찮은 것은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나는 정말 더 많은 지식을 분석을 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고 강한 게 제일 중요해. 일단은 사람이 강해 보여야 돼. 주변에 물러 보이면 안 돼. 뭐 이런 집착들 여러 가지 다양한 집착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착을 사용하다 보니까 때로는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안 좋게 나타나는 모습이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착하는 성격이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가면은 그래서 벗어야 된다. 이게 구루지에프가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오스카 이카조는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9가지 성격, 그 집착을 그냥 성격으로만 바라보고 동일시하는 모습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구루지에프가 말한 어떤 인간 전체 유형에 대한 내용을 이 오스카 이카조는 굉장히 좁혀서 중요한 메시지는 빼버리고 그쵸?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애니어그램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도 이 개념을 잘 보고서 내가 어떻게 배워야 될지도 한번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집착하는 성격은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좀 더 말씀드려볼게요. 물론 이 사이사이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책을 좀 더 읽어보시고 저는 지금 약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을 따로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살면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정말 감동하게 되고 내가 부끄러워지고 나도 성숙한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지만 미성숙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너무 유치하고 저런 대화를 전화해 먹고 저런 말밖에 못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애니어그램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면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을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데 애니어그램을 배운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애니어그램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거를 잘못 활용하게 되는데 애니어그램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가면을 발견하고 내가 쓴 이 가면을 벗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성숙한 사람의 사례들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 성숙이라는 게 뭐 나이가 많으면 성숙하고 어린애들은 성숙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학창 시절 때 많은 선생님들을 계속 겪어왔지 않습니까? 기억을 잘 해보세요. 그 중에서는 굉장히 성숙한 선생님이 있고 성숙하지 않았던 선생님이 있었을 겁니다. 애니어그램도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개념이 뭐냐면 의식 수준입니다. 의식 수준.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당연히 높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각 나라를 가보면 물론 그게 뭐 짧은 경험이지만 짧은 경험 안에 그 나라 사람들을 겪음으로써 이 나라의 의식 수준이 어떻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에 대한 의식 수준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아직도 좋지 못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식 수준이 계속 높아져야만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출장을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는데요. 서울역까지 가야 돼서 서울역에 임박할 그 노선쯤에 1호선이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지하철에서 양말을 벗고 발톱을 깎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건 뭡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도 아직도 곳곳에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약간 극단적인 사례죠.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과 우리가 함께 있으면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그것이 또 나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그 의식 수준 낮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욕먹을 테고 주변에서 안 좋게 볼 텐데 왜 그렇게 살고 있냐? 가면을 쓰고 있고요. 그 가면을 자기랑 동일시하고 있고 그 가면을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공부를 통해서 단순히 야, 너는 몇 번이야? 너는 몇 번 유형이야? 나는 뭐 이런 유형인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면을 벗고 의식수준이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게 돼요. 의식수준이 낮은 사람이 어떤 좀 권력을 가진 위치에 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크게 됩니다. 자, 수준이 낮은 쪽부터 높은 쪽으로 볼게요. 가장 낮은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자기 가족까지만 생각하고 자기 지역까지만 생각하고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그 위에 이제 제일 높은 의식 수준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위치에 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또는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위치에 서게 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겠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나라를 책임지는 어떤 고위 공무원을 한다고 해볼게요. 서민을 생각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직도 그런 거에 속겠습니까? 뻔한 일이에요. 범죄와 비리는 그냥 안 봐도 드라마죠. 안 봐도. 하지만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의식 수준을 또한 파악하는 게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잘못 파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을 뽑게 되고. 그래서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의식 수준을 바라보는 것도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예를 들어서 선거 때도 제대로 선거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나 자신도 어느 정도의 의식 수준의 사람일지를 한번 객관화시키고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점점 높여가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거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지역만 생각하는 사람, 모든 사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애니어그램 책인데 앞부분에 이런 내용들을 넣어놨어요. 아마 많은 애니어그램 다른 책들은 성격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룰 텐데 물론 이 책에서도 뒤에 가면은 성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넣어놨어요. 근데 앞에 이런 내용을 왜 넣어놨냐? 그 부분이 선행이 되지 않고 그거를 의식하지 않으면 이 정말 성격 테스트, 성격 진단 이걸로만 생각하고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게 되니까 하나의 무슨 도구, 툴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니어그램 강의를 할 때 이제 그 전문가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성격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도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려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 정도 가다 보면 이런 이제 피드백이 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제가 이걸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배우다 보니까 이거 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답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답변을 하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배우고 계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2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에서는요. 애니어그램 1번부터 9번까지 유형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3장에서 그러면 각 유형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게 어떠한 가면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